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3과학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두 번째 시간으로 전기 에너지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발전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발생에서 원리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인데요.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전류,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전류를 만든다고 해서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서 필요한 것이 코일이 있어야 되고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선 같은 거야. 코일에 전류가 흐를 건데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과 자석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상관없어. 얘네들을 움직이면 자석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변한대. 자기장이 변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전류가 발생한대. 어디에? 코일에 전류가 발생해.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전류, 이 전류를 뒤쪽에서도 하겠지만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 유도된 전류라고 해서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코일 주위의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생기더라라는 것.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도전류에 대해서 볼 건데 유도전류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봐야 돼. 그래서 일단 유도전류에 대한 정의를 일단 먼저 볼게요.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향.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세기 나와 있어요. 세기는 조건이 세 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세기가 세죠. 두 번째는요,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강한 자석을 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대. 세 번째, 얘네들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더라, 세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이런 내용이 코일의 가문수가 많고 자석의 세기가 세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지금 기억해내야 돼. 지금 기억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잘 모르면 중학교 2학년에서 전류 좀 보고 와야 돼요. 자, 원기둥 같은데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코일을 감죠. 코일을 감아요. 어떻게 감냐면은 이렇게 감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감아서 연결을 시킬 거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야. 자, 코일을 감았는데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 입체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대. N극을 가까이 가져가. 자, 가까이 가져가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된다? N극이 되어야지 N극 청력작용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지. 그래서 N극을 집어넣으면 위쪽이 N극으로 되는 전류가 생기는 거야. 우리 이거 할 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감싸쥐면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 배웠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N극의 방향.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모르는 상태니까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 N극을 멀리 할 거야. N극을 멀리 할 거야. 자, N극이 멀어지면 멀어지지 못하게 잡아 당겨야 되잖아.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S극이 돼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반대쪽이 무슨 극이야? N극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해주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N극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N극이 나갈 때가 아니라 S극이 들어올 때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여기는 S극이 나갈 때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 됐지? 그래서 유도 전류는 항상 뭐 할 때 움직여야지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 그래서 정지해 있으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쉽게 하자.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대. 작동한다. 이렇게 할게요. 전자기 유도의 이용은 움직일 때 작동하는 것들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발전기 있어요. 움직였을 때 전기가 생기는 발전기. 발전기는 여기까지 알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를 움직였을 때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구가 발전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도난 방지 장치. 창문이나 문 같은 데 설치를 해두죠. 그래서 창문이나 문이 열리면은 경보음이 들리는 도난 방지 장치. 교통카드, 한도끼. 자, 교통카드 갖다 대면 움직이면 띡 하고 요금이 빠져나간다, 그지? 그리고 하이패스 있죠. 고속도로 요금 측정하는 하이패스.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까이 올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요금이 정산되는 경우. 뭐 마이크도 있고요. 인덕션 레인지, 전자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알면 돼요. 전자기 유도의 이용 중에서 발전기에 대해서 주로 나와. 그래서 첫 번째, 발전기의 구조 원리입니다. 자, 발전기의 구조는요, 바깥쪽에 원형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에 원형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뭐 한쪽이 N극,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라고 되어 있는 원형 자석이 있을 거야. 있고요. 안쪽에 호일을 감싸고 있는 막대가 하나 있어. 호일을 감싸고 있는 막대가 있어. 얘를 뭐 한다? 회전을 시켜. 호일을 회전시키면 둘 중에 아무거나 회전시키면 돼.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다, 그지? 회전시키면 뭐가 변해?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겨?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자, 기본적인 발전기는 모두 동일해. 그래서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하니까 발전기는 아까 여기서 적었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라고 알면 돼요. 됐죠? 발전기. 자, 그 다음 발전소에서 에너지의 전환 볼게요. 발전소는 다양한 발전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것은 모두 다 공통적인 거야. 그래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야. 그래서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야.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다 공통적인 거야.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수력 발전이에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뭐로 바뀌어?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수력 발전입니다. 됐죠? 화력 발전이요. 화력 발전은요, 화석 연료가 있어요. 화석 연료의 어떤 에너지? 화학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 화학 에너지가 연소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열 에너지를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해.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물을 끓이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거고요. 이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더라. 풍력 발전이요. 풍력은 여기다 정리를 하자. 풍력 발전은요. 밑에다가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풍력 발전은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자, 이런 형태로 에너지가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 만들었어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자, 그래서 네 번째 전기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 자, 전기 에너지의 정의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전기 콘센트에 전기 코드만 꽂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기 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있어?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다리미, 전기 난로, 헤어드라이어, 밥솥, 커피포트 등등등 있겠죠. 빛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 TV, 전등, 컴퓨터 모니터 등등등등 있을 거야. 그리고 소리 에너지 이용하는 거. 뭐 TV도 될 거고요. 라디오도 될 거고요. 뭐 핸드폰도 있을 거고 스피커도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 세탁기, 선풍기, 믹서기. 얘네들은 회전한다. 그치? 운동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고.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요.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화학 에너지야. 어디에 저장해? 음식물에도 저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 충전할 때.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때는 전기 에너지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전기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기 에너지의 발생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어.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 전자기 유도.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이때 발생한 전류가 유도 전류다. 라는 거.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방향이 방해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생기는지 오른손으로 알아봤죠. 그리고 전동기의 원리,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 어떤 형태로 변하는가. 그래서 그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과정,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전기 에너지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